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 사무실에 밀린 일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이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원래 8시 한 반쯤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를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재자에 관한 겁니다. 부재자. 저희가 상속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반만 한 12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4개월 지나면 이제 2월 달 끝났으니까 3, 4, 5, 6 하면 4개월 남았는데 4개월이면 이제 만 12년 됩니다. 근데 상속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에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속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되는데 이 상속은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협의 분할이 됩니다. 이게.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상속인이 행불입니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종. 실종이고 부재자입니다. 여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종이면 이제 사망 처리가 됩니다. 이제 5년 정도 연락이 안 되고 거의 사망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을 해서 이제 법원이 조사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KT, LG 이런 데다가 이제 SK텔레콤 해서 핸드폰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사망 모습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실종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1년 정도 신문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실종 선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사망 처리가 됩니다. 이 부재자는 이거는 이제 사망이죠, 사망. 사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녀 2명만 상속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없는 거니까 이제요. 실종 선고되면. 근데 부재자는 그게 아닙니다. 부재자는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협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정인 그대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1.5, 111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은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돈을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 또 부동산을 이렇게 등기한다 하더라도 처분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이 어머니 13 자녀만이 그 지분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분을 사는 그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제 부재자가 있는 경우는 협의 분할을 해서 이제 상속 재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없으니까 부재자가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재산관리인이 나옵니다. 재산관리인. 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 부재자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아버님의 형제 형제가 신청할 수 있고 여기 첫 번째 전에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자녀의 배우자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이 재산관리인이 이 행불된 부재자를 대신해서 이제 이 상속 몫을 관리하게 됩니다. 법정 지위대로 등기라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임대차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고, 예금 같은 경우도 같이 동의를 해서 뭐 출금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재자 명의로 예금 개설을 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예. 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부재자. 예.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됐습니다. 선임이 됐는데, 상속재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머니가 있고, 뭐, 이가 있습니다. 일남이 있고, 네, 일녀가 있습니다. 일녀가 부재자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를 뭐, 다른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예. 상속 취득. 뭐 예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하나를 단독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근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하는 거는 관리입니다. 그냥 관리. 예, 관리고 처분은 안 됩니다. 이게 처분. 예,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좀 안 좋네요. 예,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처분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예.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예. 권한 총화 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재자는 관리만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넘어서 어떤 거를 뭐 처분하거나 이럴 때는 권한을 초과했다 그래서 이 초과 행위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예.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행위, 헷갈리네요. 예. 항상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권한 초과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해달라.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쪽을 선택하냐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최근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권한초과 행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상속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망하셨고, 이미 사망하셨고, 둘만 남았죠.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예, 자녀. 근데, 여기도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자, 이분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은 이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자녀가 행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망한 형제의 뭐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일단은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이 되면 예금은 이제 뭐 출금해가지고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실 때 병원에 이제 병원비가 있겠죠. 병원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을 넘겨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다 냈어요. 예. 병원비나 장례비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분이 낸 돈, 낸 돈은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망하신 분의 예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한 초과행위, 이걸 받아가지고 이분의 예금에 대해서 돈을 찾아서 이분이 쓴 돈,
이분이 쓴 돈을 빼고 나머지를 이 자녀분 명의로 예금해 놓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인만 선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권한행위 청구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로 갈까? 이게 상속재산 분할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재자가 권한 초과 행위로 갈 것이냐? 갈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 관리인이 쓴 돈, 부재자를, 왕자, 비상속인을 위해서 쓴 돈을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조금씩 틀려지고, 아까 언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언제 권한에게 총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조금씩 틀려집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것도 한 사건인데,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분이, 부재자한테 갑니다, 이게.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안산의 아파트였는데, 여기 지금 재건축 중입니다. 이게 명의가 여러 명이니까 이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부재자는 상속 지분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 정산을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현금 정산을 하고 이 부동산을 1인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해서 이 전체 부동산을 상속을 한 명한테 가고 나머지는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 부재자 재산 관리 이런 방식으로 초과 회기를 받아버리면 시간도 짧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가 권한행위 총괄 이걸로 이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이 부재자 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다. 부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행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발 분명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서 부재자로 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고 일로 가버립니다. 일로 실종으로 갑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연락이 안 되는 부재자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계적등본을 두면 외국인입니다. 이게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 해외를 간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실종을 하면 사망 표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적등본에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겁니까? 외국인인데 못 찾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재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부재자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재자로 갔다 실종을 안 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실종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실종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좀 드뭅니다. 대부분 부재자로 갑니다. 부재자로 가면 첫 번째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 두 번째 권한행위 초과 이거를 받습니다. 권한행위 초과를 받는데 이게 이제 상제로 갈 것인지 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권한행위 초과로 갈 것인지
이거는 사례마다 틀립니다. 이게 사람마다. 예. 그러나 어떻든 그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이 불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부재자 재산관리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예.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초과이익을 받은 다음에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혹시 뭐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아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으셨다 그래서 이걸 곧바로 그 본인의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사정들이 각자. 그럴 때는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뭐 궁금하신 거는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